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담당하고 있는 안승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오신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고 잠시 주제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은 1981년에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참 긴 세월을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 사역을 해 오시는 동안에 이벤제리칼 미션 포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위한 복음 선교회 EMA를 설립하셔서 많은 아프리카 현지 지도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또 1997년에는 르완다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2005년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아주 명예로운 상이죠. 언더우드 상을 또 수여받으셨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신학교 중에 하나인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또 PhD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좋아서 이렇게 예, 수만 마일 떨어진 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예, 예. 오늘은 한국 선교의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사님 그동안에 40여 년 넘게 선교에 헌신해 오시면서 쭉 또 느끼셨던 것, 또 후배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뭐 사역과 함께 한국 교회 선교의 과거, 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그 필드에 있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조용하게 예,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또 이런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1981년 3월 16일 날, 네, 3월 15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16일 날 그 다음 날 임지를 향해서 출국을 했는데 네, 그때 그 한국 선교의 그림을 이렇게 뒷장들을 이렇게 그 되돌려 보면은 상당히 무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상 막 그냥 그 막무가내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그 그 열정과 선교에 대한 그 헌신도,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저의 뭐라고 그럴까요? 막무가내로 선교사로 나가던 때가 네. 그제 같은데 벌써 4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저희가 나갈 때는 한국 선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아시는 대로 뭐 그때 뭐 100명 미만의 선교사들이 네, M1, E1 또는 M1 아니면 M3 하는 거는 소수였었죠. 네, 그런데 그때 한국 선교가 인프라가
없었던 게 우리 선교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예. 있는데 먼저 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네네. 한 세 가지 것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선교의 선교사의 훈련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일찍이 인제 그때 당시에 일찍이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사를 일으키고 보내고 하는 그 킴 네. 코리안 인스티튜트 미션이 있었죠. 네네. 조동기 세상 떠나신 조동기 조동진 목사님이 박사님. 하셨던 네. 하고 계셨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가졌던 선교에 대한 생각은 네. 한국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일하던 그것을 필드만 다를 뿐이지 필드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필드에 가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그 무지한 생각을 가졌죠. 네. 그러니까 첫 그 선교사의 그림은 실수, 네. 시행착오,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부 구조가 없는 그런 상황이 한국 선교의 옛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그 선교하는 선박 아나스타시스라는 배에서 네. 한 1년간 이제 그 참 별의별 훈련을 다 받으면서 네. 그 지나갔던 아프리카 들어가기 전에 그 네. 했던 선교의 훈련이 엄청난 축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그래요? 네네. 예. 네. 그 한 300여 명의 공동체에서 한 3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국적, 다민족, 다언어군에서 그 사람 되는 훈련, 사역자 되는 훈련, 그런 훈련을 받았던 그런 행운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선교는 좀 보다 더 그 잘하려면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미셔널 스트래티지, 선교적 전략. 그러니까 선교적 전략을 시대에 맞고 컨텍스트에 맞는 선교의 컨텍스트에 맞는 상황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때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럭키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선교를 압축을 했어요. 첫째는 트레이닝을 한다. 이벤젤리즘을 한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헐벗고 디마지널라이스드 그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긍휼한 일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세 가지의 미셔널 스트래티지가 선교적 전략이 상당히 그 유효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펙티브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선교의 첫째는 no training 당시에 네. 그림이 그런 그림 no training, no missional strateg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o missional structure. 음. 그러니까 선교적 구조가 없이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그 내보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제가 40여 년 전에 한국 선교의 그 그림이었던 현 주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선교 우리 한국 선교의 초창기를 분석을 해보면 저의 선교를 빗대어서 분석을 해보면 훈련은 무훈련,
무전략, 네. 무선교적 구조.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그 현상들이 뭐냐면 노 미셔널 그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서구 선교사들 같이 선교적 구조가 현장에 어떤 구조를 가질 건가, 본부는 어떤 구조를 가질 건가, 그런 게 있어서 선교를 하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네. 우리 같이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좀 디베이트 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해보면 좋겠지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노 미셔널 선교적 구조, 교회 구조는 우리 한국 교회 구조만큼 튼튼한 구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도. 예. 그런데 그 선교적 구조가 필드에 없기 때문에 교회 구조가 네. 교회 구조가 미셔널 스트럭처 대신에 교회 구조가 필드를 어쩔 수 없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 선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교회 중심의 선교. 네. 교회가 교회 목사님의 목회의 일부분으로서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틀이 초기부터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면이 있었겠네요. 예. 전혀 어떤 전이해라든지 선교 훈련이 없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를. 그렇죠, 그렇죠. 예, 교회도 그렇게 하고 어떤 구조가 제대로 된 게 미셔널 구조가 있었으면 그걸 예, 했었을 건데,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를 오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는 그 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부교역자 정도의 이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저는 이런 각도를 보면서 선교 현지에 선교적 구조를,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아니고 네, 선교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 선교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EMA를 만들게 된 거죠. 예, EMA는 필드 플랫폼으로 예,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선교 인력들을 리크루트해서 네, 훈련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관리란 말을 쓰기는 좀 너무하지만은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방향 설정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한 30년 한 거죠. 그, 그렇게 해서 선교지가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우간다로, 루안다로, 부룬디로, 심지어는 콩고까지, DRC 콩고까지 확장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네, 한국 선교 인력들이 인근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일을 하게 된 거는 저로서는 잘한 거다. 정말 그렇게 귀한 생각을 하게 기초를 되는. 놓으셨습니다. 네, 예. 어, 그래서 네, 네, 제가 요즘에 비판도 하지만 네, 한국 선교의 초기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놓여지지 않은, 미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놓여진 게 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근데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른다. 네, 왜 그러냐면 틀 속에 갇히기를 싫어하는 한국 문화를 가진 한국 선교사들을
예. 틀 속에 묶어놓지 않고 예. 그냥 망아지처럼 고삐 물린 망아지처럼 풀어놔서 예. 가서 부딪히고 시행착오 실수하면서 파죽지세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네. 40여 년을 지금 제가 선교를 보는 것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국 선교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보니까 한국 선교가 확장은 되어 가는데 네. 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닫고 배우게 된 거는 네. 선교적 전략은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가지고 있었지만 미션과 미션스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혼합된 선교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풀로 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하고 하는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네. 한 20여 년 전에. 네. 네. 그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셔널 스트래티지도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미셔널 스트럭처도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네. 과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미션을 하고 있는 건지 미션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그 갈등 네. 그런 그 부딪힘 내면의 부딪힘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시작해 가지고 네. 선교의 틀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위하고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이제 미션과 미션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우매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늘 성찰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네. 좀 되씹어보고 네. 피드백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추겨든 책이 스티븐 닐이 1959년에 쓴 네. Creative Tensions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오래된 책인데 1959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래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아마 지금 페이지 수도 잊어버리지 네. 않은데 네. 89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네. 뭐라고 그러냐면 네. If everything is mission, 그렇죠. 네. then nothing is mission. 네. 만약에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네. 아무것도 선교는 아니다. 음. 그런 것을 부딪히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이 그 시대와 환경을 상황을 상황에 걸맞는 적절한 사역을 통해서 미션을 이루는 네. 미션을 우리를 보내신 그 부름을 거기다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선교의 사역이 한 걸음 조금 증진해 갔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의 과거를 얘기해 본다면 네. 결론적인 면에서 우리는 아무도 선교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를 일군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지 않고 떠났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버둥을 치면서 선교를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교가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선교를 배우고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대로 현장에다가 내렸다면 한국 선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처럼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 퀘스천을 더 다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선교를 안 가르쳐 준 거는 거의 대부분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했던 지역들이 선교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선교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는 일을 하지 않고 떠난 것이 세계 선교 현장의 판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통합교단도 심지어는 에큐메니컬 그 컨트랙트를 맺어서 사역을 하지만은 그런 그 각도에서 우리 에큐메니컬은 선교사들을 소환하는 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지 선교를 내보내는 데 일조를 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의 그 특이한 점은 세계 선교에 괄목할 만한 네. 장을 기록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에큐메니컬 그 컨텍스트 속에서도 네.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선교사들을 증강시켜 오는 그 교단은 세계의 PCK 교단 하나밖에 없다. 제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나는 교단을 고맙게 생각하고 네. 교단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제 결론이 되겠지만은 네. 미래의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는 선교의 장이 마지막 챕터에 우리가 써야 할 선교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정말 그야말로 전략도 부족했고 스트럭처도 부족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요즘 시대의 선교사님들과 달리 제가 보기에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과 사명감만은 지금 시대의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더 크게 강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좀 훈련도 부족하고 전략도 부족하고 뭐 구조도 부족했지만 이런 참 놀라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참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담인 얘기인데, 아마 네. 모르긴 네. 해도 세계에서 네. 선교학자가 네. 많은 나라가 예. 아마 우리 한국일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나라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인구 비례해서 선교학자 숫자 한번 누가 한번 그거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다. 네. 이게 여사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로 와서 돌아보면, 아까 안 교수님이 네. 몇 가지 지적을 하셨듯이 네. 그 선교사의 헌신과 네. 열정과 복음에 대한 위탁과 네. 선교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떠나서 믿음으로 그냥 그 앞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길만 보고 네. 꾸준하게 갔던 한국 선교사들이 네. 현재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아파요. 네. 그 다음에 선교 이제 은퇴기가 들어오잖아요. 저 네. 초창기 이제 1세대들이. 네. 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교회 다 늙어서 돌아온 선교사를 받아줄 룸이 없어요. 예. 예. 선교사들이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아이고. 네. 아이고 참. 어, 네. 하여튼 선교사님 그러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선교의 과거, 지금 어제를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 선교 오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아티클을 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글인지 잠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작년 12월호에 발행된 네, 이 KMQ. KMQ의 네,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네,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노후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썼는데 저는 이따가든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선교사들이 어, 오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필드에서 자리가 잡힌 분들은 네,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게 녹음되고 있나요? 네, 네,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네, 선교의 3C, 3C.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continuity, 네, 지속성. 네, 그다음에 continuity, connectivity, 네, 연결성. 그래서 그다음에 그 컨 저기 하나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컨스탄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요즘에 가물가물한 게 많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네, 하여튼간 예, 예. 선교사님 기고된 그 길을 우리 저 구독자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글을 우리 구독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저희들이 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면 좋죠. 제 네, 그 아티클이 있으니까 네, 네, 아티클을 네, 한 5분 쉬었다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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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